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금값 상승은 경제위기 전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상승하며 젊은이들에게까지 금 투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의 금의 인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무제한 화폐 발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무제한 화폐 발행을 하더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금값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단순히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자가 나오지 않기에 금리가 높으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또한 경제가 활성화되어 주식시장이 폭등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금을 사지 않습니다. 사실 금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금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한다기보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인 금에 대한 신용화폐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의 금값 상승은 돌반지를 가지고 있는 철수도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영희도 반갑습니다. 그러나 사실 금값 상승은 경제에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부채 폭탄이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세계 경제는 공급 과잉과 수요 축소라는 양대 악재 속에 무제한 화폐 인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인해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던 1930년대에는 화폐 가치가 금에 연동된 근본위제로 인해 지금처럼 무제한 화폐를 발행할 수 없었고 결국 수많은 기업과 은행, 개인이 파산했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가 전쟁터로 변했던 2차 대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근본위제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거쳐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전이라는 큰 전쟁을 겪은 미국은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렸고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프랑스가 금태환을 요구하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근본위제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 제도가 폐지된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본위제를 폐지한 미국은 달러와 연동시킬 새로운 실물 자산을 찾아냈고 그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석유와 연동된 달러는 몇 번의 오일 쇼크를 겪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석유 자원의 발굴은 전 지구적인 경제 규모의 급팽창을 불러왔고 지구상에서 빈곤을 몰아냈습니다. 석유 발견과 발전하는 세계 경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 국민들까지 모두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본위제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오를 때마다 달러에 대한 신용이 붕괴할 것을 우려한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값을 패대기 쳤습니다. 국제 금융가들에게 있어서도 금은 절대로 올라서는 안 되는 미운 자산이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달러를 포함한 신용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태환 제도가 폐지되고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값도 따라오르게 되자 1981년 미국의 폴 볼커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금값을 떨어뜨렸습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은 엄청난 돈을 찍어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폐를 찍어내자 금값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금값은 사상 최고치인 19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금값의 급격한 상승은 달러를 비롯한 모든 신용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자칫하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은 금 선물 시장의 증거금을 올리고 공개 시장 조작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하여 단기적으로 금값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다시 오를 기미가 보였고 드디어 2013년 4월 1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100톤의 어마어마한 금 매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은 지금도 연준을 배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어마어마한 매도 폭탄을 맞은 금값은 140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금은 투자 대상으로서 인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금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작된 전 세계적인 무제한 화폐 인쇄 속에 사람들은 다시 금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800달러까지 올라온 국제 금 가격은 좀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였던 2011년의 1920달러에 근접하게 됩니다. 금 가격 상승은 장신구와 금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사실 금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생필품과 식료품 및 모든 실물 자산이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므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값이 시장이 허용하는 일정한 선을 넘어 투기 수요를 동반하며 폭등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으로 급격한 물가 폭등과 함께 실물 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지만 거꾸로 급격한 금값 상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 폭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결론입니다. 근본위제 폐지 후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값은 끊임없이 올랐다. 하지만 금값 상승은 신용화폐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기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최대한 금값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다. 몇 번의 폭락 사태를 맞으며 금값은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주식과 부동산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그런데 그런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금값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어쩌면 세계 경제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